우선 이번 시간은 독서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독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이 그 멘토링한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독서 전과 중과 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해볼 건데, 독서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배경지식 활성화, 그리고 이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에 애가 빠질 수 있는 걸 이제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림책 같은 거는 그림 표지부터 해서 이제 계속 표지에 관심 갖게 해준다거나, 글자 책에서도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요약해서 만든 영상이나 이런 걸로 관심을 끌어준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지와 제목, 여러분 저도 책을 썼지만 여러분이 정말 컨텐츠를 만들고 뭐 유튜브를 하신다고 해도 유튜브의 그 메인 카피, 막 썸네일 이런 것도 다 고민하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만드는 사람도 표지와 제목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지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질문하고 어떤 의미인지 유추해 보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자를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목차를 꼼꼼히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목차는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목차를 잘 보셔야지 발췌독을 했을 때도 유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의도를 한번 추측하는 거. 그래서 항상 독서법 강의 가면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고 두세 시간 강의가 끝나고 안 보던 목차만 보고 안 보던 저자 소개만 봐도 얻는 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습관적으로 이제 목차와 저자 소개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로 이제 독후 활동한다고 했을 때, 책으로 이제 뭔가 활동한다고 했을 때, 왜 미디어 읽기인데 왜 나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읽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제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미디어도 읽는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것도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표지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양한 이제 미디어도 담겨 있고, 이런 식의 표지부터 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여러분도 하시고 같이 간 학생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자 소개예요. 저자 소개에서도 여러분 아까 에세이 말씀하셨는데 힐링 에세이를 써도 정신과 의사가 쓴 게 있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한 분이 쓴 것도 있고, 이제 스님 같은 종교인이 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에세이 결이 달라요. 저자에 따라서. 그만큼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책에서도 이 저자는 독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책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겠구나 라고 하고, 어떤 분은 PD가 써요. PD분이 쓰는 거는 촬영이나 이런 거 위주로 쓰시고, 어떤 건 유튜브가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책을 쓰셔요. 그러면 유튜브가 다르면 자기 컨텐츠 기획이나 이런 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미디어 교육이란 키워드 내에서도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시면 독서의 큰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에서도 실제로 이제 제 책을 보고서도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만 궁금해 라고 하면 목차를 쭉 보고 여기 1장 2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네, 그럼 딱 이것만 보고 완독 안 하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지인 중에서도 책 다 읽었어야 돼, 다는 안 읽었고 필요한 거 읽었어 라고 하는 분이 정 발췌독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큰 지도가 되는 게 목차예요. 그리고 그 내에서 목차를 보고서도 보기랑 읽기랑은 차이가 뭐지? 그래서 말장난 같은데? 이런 궁금함이 생기면 이거 먼저 읽어봐야겠다 라고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차 자체를 꼼꼼히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큰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중 책을 읽으면서는
밑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름. 그러니까 밑줄을 여러분이 이게 뭐 학생들처럼 막 반듯하게 긋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장을 메모를 한다거나 그 책 끝을 살짝 접는다거나 이 부분이 나에게 와닿아. 이 부분이 작가가 강조하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나름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학생들한테는 꼭 밑줄 긋기를 시켜요. 그래서 밑줄을 그을 때 이제 꼭 시험 보듯이 핵심을 찾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았던 문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가 표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읽는 중간에 뭐 책 날개에 메모하거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놓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메모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나의 생각을 메모해두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고 항상 저는 우선 책 끝을 접고 나중에 이제 이런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래요. 그래서 도서관을 저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여기 펜에다 바로 쓸 수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특히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블로그에다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는 다 떼고 반납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은 나의 나름의 생각의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해. 읽는 중간중간에. 그러면 나중에 다 읽고 해야지라고 하면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나름 한 권을 읽으면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읽는 중간에 여러분도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멘토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어? 어떤 점이 좋았어? 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말할 거리가 돼요. 그래서 토론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발제예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읽는 중간중간 메모만 잘하고 체크만 잘해놔도 읽을 거리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중간에 체크를 잘 하시면 좋고요. 독서 후 저는 항상 독서 모임이던 책을 읽고도 항상 리뷰를 남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하나의 감상문 서평처럼 부담 갖지 않더라도 간단간단이라도 기록을 하는 게 좋고 그냥 책 표지만 찍어서 내 SNS에 올리는 것도 그것 자체도 저는 추천을 해요. 어떻게든지 나의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면 그 자체가 나의 컨텐츠가 되고 내가 적어도 읽었던 책을 또 사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책으로 이제 토론,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교류하는 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지적 유연성이 확 넓어져요. 제가 아까 말했던 독서 이제 토론 교양 수업 1학년 1학기 때 그때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떻게 같은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대학교 때 A가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A 중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 수업 중에 하나여서 그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A4 한 장에 감상문 써서 막 게시판에 올리고 막 되게 열심히 이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과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SNS도 후기 남기고 SNS로 만난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독서 모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만의 구조화된 리뷰 방식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5마디, 그러니까 5문장으로 하자.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저만의 리뷰 만드는 방식이에요. 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저는 항상 도서를 선정하거나 토론하는 양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는 이 책을 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는지, 좀 더 우뇌를 활성화해서 연상하고 그 내면하는 이 책을 읽고 나한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길게 쓰기는 정말 번거롭고 힘들어도 책이든 영화든 이 정도는 내가 딱 카테고리를 만들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리뷰 방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간단히라도 여러분만의 리뷰 방식을 만드시면 기록하는데 좀 더 유용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부분 이런 거 필사를 해서 블로그로 다 옮겨놔요. 이건 제가 기록을 하면서도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겨지고 나중에도 찾아볼 수 있어서
추천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뭐, 북튜브나 북팟캐스트 같은 것도 같이 참고해서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접하는 걸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